자, 이번 시간에는 9강 강좌의 내용으로 그래픽 내보내기 및 게시하기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유연한 웹 요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픽셀 단위로 완벽한 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간단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저희가 CSS, 그러니까 HTML과 CSS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웹에서 스타일을 제작할 때 스타일 시트라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들을 간단하게 가이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 시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만약에 오브젝트를 지금처럼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원으로 그렸다고 할게요. 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웹에서 쓰고 있는 스타일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자, 윈도우 기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에 들어가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CSS에 관련된 여기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패널이 있죠. 해당 패널을 여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CSS에 대한 이런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SS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CSS를 이렇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브젝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레이어 패널에서 입력이 가능한데요. 자, 레이어 패널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레이어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립스라고 해서 문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저희가 기입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가 CSS 정보들을 발췌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이름을 적을 때 제가 이렇게 라운드라는 이름을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적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에 따른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바탕 색상, 자, 그리고 바탕 색상이 RGB로 전환되는 색상 값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 테두리에 대한 스타일과, 그리고 보더 컬러. 자, 보더 컬러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더 위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컬러 값을 보게 되면 컬러 값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이제 검정을 지원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헥스 코드는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매칭이 돼서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그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CSS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이름을 지금처럼 박스란 이름을 주어졌을 때, 이거는 예시죠. 예시의 이름을 주어지면 그럼 여기에 따른 이런 CSS 전달값이 지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뭐 피그마나 아니면 스케치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역할들을 여기서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보셨고요. 자, 오브젝트에 대한 개별적인 파일 내보내기에 대한 기능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여기서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가 조금 작은 경우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익스포트 셀렉션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고 있고요. 자, 대화창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간단한 기능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어셋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박스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고 할게요. 자, 박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그 익스포트 기능에서 경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저는 바탕화면에 지금 이렇게 세팅한 걸로 할게요.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익스포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박스란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해당하는 폴더를 열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더를 만들어주는 구조인데 요거는 켜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장자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자들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최적화된 확장자는 아무래도 이제 SVG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포맷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고요. PDF, 그 다음에 JPG에 대한 이런 압축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PNG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PNG 포맷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익스포트 어셋 기능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포맷이 지금처럼 이렇게 폴더로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웹화된 그런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스타일 시트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래픽도 이렇게 해당하는 포맷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SVG 포맷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트 셀렉션 기능을 누르셨을 때 전에 있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 박스란 요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똑같은 이름으로 그 다음 여기서 SVG 포맷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최적화된 그런 그래픽 포맷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웹에서 쓸 때 가장 이제 로고라든지 아이콘들을 작업을 할 때요. 가장 최적화된 크기에 적용이 되는 작은 크기도 되고 큰 크기도 적용이 가능한 이런 포맷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실 때는 일단은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졌던 포맷들을 타이틀 부분에 드래그 드랍을 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드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SVG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그러면 SVG도 테스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만약에 SV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모드 그러니까 F12번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더라도 전혀 깨지지 않는 그런 포맷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포맷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래픽적으로 해석이 돼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SVG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포맷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간단한 설명들을 좀 드려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이런 그래픽적인 이런 포맷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웹 문서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들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웹 문서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닫았고요. 자, 새로운 문서를 한번 열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인 파일 뉴 버튼을 눌렀고요. 자, 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해당하는 요건들 중에서 저희가 웹에 대한 요건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웹에 대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전 설정 목록에 있는 그런 요구사항에 맞는 웹 문서에 대한 형식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요건이 있죠. 여기에 대한 요건들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런 요건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유료가 된 구매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운로드를 받고 쓸 수도 있고요. 자, 일반적인 포맷인 저희가 웹에 대한 이런 디바이스에 맞게 화면들을 열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화면인 웹 라지라는 화면 해상도로 열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웹이란 이름으로 지금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이런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는 픽셀 정보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센티미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픽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RGB 컬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화면 해상도는 72 pp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창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샘플 템플릿을 한번 미리 보고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웹에 대한 디렉토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여기에 첫 번째 요건인 저희가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도 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이 제가 잠깐 꺼놓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요건은 인터넷이 되면요 요거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74KB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용 그래픽에 대한 준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은 인쇄용 어떤 그래픽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서 여러가지 명암이라든지 레터헤드 아니면 봉투들을 디자인할 때 쓰여지는 그런 문서가 되겠고요. 자, 인쇄 디자인할 때 여러가지 문서를 설정한 다음에 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뉴 기능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인쇄에 대한 내용들이 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자,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무료 다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A4 사이즈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아까 전에는 이제 픽셀로 되어 있던 이런 정보가 지금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 모드는 CMYK 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72 ppi였죠. 근데 현재는 이제 인쇄일 때는 300 pp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트에 관련된 요건들도 열어놓고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인쇄에 관련된 요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인 저희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가지 이미지를 전송할 때 웹 이미지가 되던 아니면 프린트 이미지가 되던 간에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겠죠. 자, 전달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희가 그래픽 포맷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그래픽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자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DF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PDF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가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달하는 방식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달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요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파일도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경로를 미리 준비했거든요. 구강에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전 시간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로고를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PDF에 관련된 요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JPG에 관련된 요건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JPG에 관련된 요건들은 일단 그래픽 파일 포맷 중에서요 압축률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미지 손실이 적은 그런 포맷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압축이 가장 좋은 그런 압축 기법이 되겠는데요. 일단 전달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처럼 클릭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 셀렉션 기능에서요. 자, 폴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런 폴더 내용을 선택을 하고요. 익스포트,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포맷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에 관련된 요건들은 여기서는
JPG 포맷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익스포트 어셋 기능으로 전달한 거죠. 그럼 이제 포맷이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와 이렇게 동일한 폴더에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지금처럼 포맷에 관련된 이런 압축에 대한 내용들이 오른쪽에 나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토샵에 지금 도큐먼트 자리에서요,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자, 문서를 열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문서를 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따른 컬러 모드가 CMYK로 전송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색 채널이 있습니다. 색 채널. 그래서 채널에 관련된 요건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CMYK 컬러 모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웹화 시켜서 해당 포맷을 보시고자 할 때는 여기서 이미지 모드에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RGB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채널을 보는 게 맞겠죠. 이런 방식으로 웹화 시키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뚫려져 있지 않은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GB 컬러 모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포토샵에서도 이미지를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그러면은 파일이 열렸겠죠. 자, 여기서도 물론 저희가 이제 웹화 시켜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관련된 요건들은요, 자, 포토샵에서는 지금처럼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 S라는 기능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대화창이 하나가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익스포트 S라는 대화창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리고 포토샵에서 이런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업이라는 기능으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해 보시고 이제 확대 기능을 눌러서 조금 이제 화질을 좀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JPG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만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압축력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 보니까 로우라는 기능이 있고요, 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하이라는 기능이 끝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최적화된 가장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크기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대한 이미지는 한 885.3KB인데요. 만약에 전달이 되게 되면 여기 JPG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용량이 더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용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미지는 많이 손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JPG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웹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포맷이 되겠고요. 압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웹에서는요, 이미지가 큰 이미지를 전달할 때, 사이즈가 큰 이미지를 전달할 때 쓰는 그런 포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JPG를 전달해 봤으니까요, 한번 여기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자,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익스포트 기능에서 할게요. 자, 지금처럼 렉처 9번이 있는데요, 렉처 9번.jpg 이미지를 만드시면 그러면은 여기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있는 JPG 이미지를 다시 한번 현재 포토샵 문서에서 한번 열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색 채널이 RGB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량은 훨씬 더 기존에 있던 파일과 달라진 걸, 작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량을, 크기를 줄일 때 쓰는 방식이, 당연히 웹에서는 용량을 줄여야겠죠.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은 이렇게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PSD 문서로 다시 오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기능상에서요, 익스포트 S라는 기능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GIF 방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GIF 방식으로 저작하시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작을 하시게 되면 GIF는 사실
이 무압축이라고 하는데요.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아까 전에 사용했던 RGB 칼라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덱스라는 칼라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의 256가지 색상으로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압축력이 좋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는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익스포트 GIF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언더바 1번을 붙여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되는 GIF 포맷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런 파일들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GIF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는 인덱스 칼라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PG와 비교했을 때 JPG를 제가 이렇게 확대 배율을 300% 정도 확대 배율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300배율 정도 만들었고요. 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손상 압축이라는 건 그래도 눈에 보기에 확대하지 않으면 그다지 깨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GIF를 확대해 보면 300% 정도 확대하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위에 있는 요런 부분을 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망점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위로 올려서요, 그래픽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차이점이 이런 점으로 표기되는 방법이 있고요. 칼라 모드에서도 인덱스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집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비활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칼라 모드를 변경을 해서 압축하는 방식을 저희가 GIF라고 하는데요. 자, GIF 방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저작을 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제작을 할 때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가려놓고,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을 만약에 전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컨트롤 S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지금처럼 익스포트 S 기능에서 이렇게 저장을 할 때요, GIF 방식으로 저장을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익스포트 했고요. 이번에는 2번이라는 내용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렉처 9언더바 2번 내용으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파일에다가 이렇게 제목 열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망점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점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확인할 때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서요, 모드에서요, RGB 컬러로 변경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제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비슷한 이런 색상을 칠해보면 내용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한 이런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GIF가 웹에서 쓰지 않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포맷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가장 많은 저희가 사용 빈도를 갖고 있는 게요, 바로 PNG가 되겠는데, 일종의 이제 GIF에 대한 이런 효능 개선된 그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한번 JPG 포맷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자, 익스포트 S에서요, 이렇게 전달했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처럼 JPG 포맷으로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뒤에 있는 색상이 이제 보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컬러는 흰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리지 않는 이미지로 전달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달할 때 PNG 방식으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자, PNG 방식은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투명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익스포트 방식으로 전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PNG 방식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PNG가 전달이 됐죠. 자, PNG가 전달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레이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두 개의 이미지는 확실히 다릅니다. 200%로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안티엘리어싱이 다 깨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그래픽적인 용어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F에서는. 자, 근데 어떤가요? 여기서는 지금 200%로 봤을 때 정상적인 표현 기법으로 전달이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NG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물론 이제 용량은 많이 커지겠지만 거기에 따른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투명한 이미지를 지원할 때, 그리고 24비트의 이미지를 전달할 때는요, 지금처럼 PNG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포맷들은 인쇄에 관련된 그런 포맷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CSS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자, 레이어에 따른 이런 계층 구조에서요, 여기서 이렇게 레이블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저희가 CSS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로 전달할 때는 여기서 export S라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전달했을 때는 전달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전달하는 포맷을 이렇게 폴더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각각의 포맷들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맷은 PNG, JPG, 그리고 SV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또 SVG가 되죠. SVG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일러스트레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포맷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PSD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PSD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잠깐 공유해 드리고 이번 강좌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PSD로 전달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SD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가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그런 레이어 같은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알파 채널 등을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맷이 되겠는데요. 포토샵에서 재편집을 하겠다라는 요건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레이어 구조를 만드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어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전체가 다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좀 풀어보고요.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에 관련된 요건들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X. 자, 그리고 레이어의 패널이 되게 중요한데,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제가 스노우라고 할게요. 스노우라는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이어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로고라고 할게요. 로고라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S로 저장을 시킨 다음에 파일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익스포트, 예전 기능은 세이브 포 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S 기능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달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PSD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되는 경로는 렉처 9번 여기서 익스포트 경로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보내고 있고요. 이미지를 보내주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